자, 이번에는 코어 데이터를 이용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SQLite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구현했었는데, 자, 이 방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C 스타일로 돼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위프트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기존에 그 C와 호환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에 있어서. 그래서 코어 데이터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방식으로 미리 이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형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는 제일 먼저 그 SQLite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고 그것과 연동하는 것을 구현했다면 이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그런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이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면 그 데이터 모델에 맞는 클래스 인터페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저희는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코어 데이터하고 관련된 메소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 또는 그룹핑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정렬을 한다던가 맥스 값을 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 데이터 이그잼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QLite 이그잼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바로 이 파일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코어 데이터 언더바 샘플이라는 그 데이터 모델을 저희가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어떻게 추가하느냐? 그냥 new 파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모델을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데이터 모델. 이걸 추가해 주시면 얘처럼 이제 코어 데이터 언더바 샘플이라고 해주시면 이런 파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 파일에서 저희가 이제 엔티티를 보시면 이게 일종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만든 겁니다. 이전에 저희도 SQLite에서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엔티티라는 걸로 해서 이제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add entity가 있죠. 이걸로 엔티티를 하나 추가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3개의 어트리뷰트를 추가했는데 2개는 스트링 타입, 어드레스와 네임이고 세 번째는 데이트 타입의 어트리뷰트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얘기하자면 컬럼이 되는 거죠. 테이블과 컬럼을 각각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테스트라는 테이블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를 정의해 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런 형식의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지는데 자, 테스트라는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name, address, timestamp라는 각각의 밸류를 갖고 있습니다. 멤버 변수죠. 테스트라는 클래스에 이렇게 랩핑이 된 거고 자, 요 entity name 테스트라는 녀석하고 이제 패치가 돼 있는 패치 리퀘스트가 연결되어 있는 이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name, address, timestamp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면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할 수 있는 준비는 금방 끝난 겁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SQLite 연동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하고 브릿지 헤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오픈하고 거기에다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리드 라이트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테이블과 컬럼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만 해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 app delegate.swift 즉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메인이 되는 클래스에 뭘 넣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ore data sample이라는 데이터 모델을 이제 이 컨테이너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좀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
이 부분이 좀 추가되는 것 뿐만 이것만 다를 뿐 뭐 기본적인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를 보시면 자, 이 뷰 컨트롤러가 이제 최초에 실행될 때 뷰 디드 로드가 호출이 될 때 이제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조회하고 뭐 이렇게 어떤 연산을 해볼 텐데 여기서 우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앱 딜리게이트에서 만들어놨던 그 컨테이너 부분을 찾아서 그 컨테이너의 컨텍스트를 이렇게 넘겨 받아 넣어서 여기다 저장해 놓은 것을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라는 클래스에 컨텍스트를 넘겨주는데 이게 이제 앱 딜리게이트에 있는 그 컨테이너의 컨텍스트죠. 그래서 그것을 넘겨서 초기화를 해주면 테스트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테스트라는 클래스에 테스트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다 값을 그냥 마치 변수에 멤버 변수 어사인을 하는 것처럼 홍길동 서울 그 다음에 nsdate 자 이렇게 해주면 현재 now 값이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객체 테스트 클래스의 객체에다가 값을 어사인 해주고 do catch, do try catch로 이제 컨텍스트에다가 뭘 합니까?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저장이 된 게 아니죠. 우선은 값을 이제 이미 객체에다가 집어넣은 것 뿐이고 이것을 호출해줘야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정상적으로 성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컨택 세이브 석세스풀리라고 뜰 것이고 에러가 뜨면 이제 페일이 됐다고 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부분.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것처럼 insert into라는 쿼리문을 썼지만 지금은 마치 그냥 객체에다가 값을 채워넣고 컨텍스트 세이브를 하게 되면 그 객체의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사용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자,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객체를 ns 패치 리퀘스트에 리퀘스트 객체를 만드는데 이때 제네릭스로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패치 리퀘스트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패치 리퀘스트를 얻어온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테스트라는 엔티티에 접근을 하겠다. 자, 이제 테스트 엔티티를 열어보는 거죠. 이때 일종의 이제 테이블에다가 셀렉트를 수행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조건을 제가 이제 지금 리마크를 해놨는데 이제 홍길동이에 대한 결과값만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ns predicate라는 클래스의 객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predicate로 명시를 해주시면 이제 select 조건문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리마크 해놨으니까 select all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에서 패치를 수행하게 되면 리퀘스트 지금 select all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리마크가 됐기 때문에 select all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에는 모든 결과가 다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브젝트의 카운트를 찍어보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그대로 출력이 될 것이고 카운트가 0보다 크면 즉 값이 0보다 크다 그럼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폼을 돌면서 하나씩 꺼내는 거죠. 오브젝트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매치라는 이 객체로 받고 매치에서는 valu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키에 대한 값들을 컬럼의 값들을 추출하는 거죠. 네임하고 어드레스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캐스팅하고 타임스탬프는 nsdate니까 nsdate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프린트를 해주면 각각의 값의 정보를 다 우리가 찍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카운트가 0이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인서트와 셀렉트이지만 그 사용하는 구현하는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클래스의 객체처럼 다루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어떤 객체를 메소드로 호출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배열 받은 것을 하나씩 꺼내서 지금 출력했지만 저희는 이것을 테이블표나 이런 걸로 출력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산을 간소화하게 해서 생산성과 그 다음에 이해하기가 쉽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코어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